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일물 일권주의를 먼저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정리를 하죠. 우리가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은 유체물이죠. 유체물은 뭐예요? 모양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죠. 자연력은 무체물이죠. 모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공기와 같은 거죠. 이 공기와 같은 것은 뭐다? 관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산소 관리가 안 되죠. 근데 병원에 가면 산소 탱크 있잖아요.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죠. 그것은 동산이에요.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산소, 공중에 떠다니는 산소, 이것은 물건이 아니에요. 태양은요, 물건이 아니에요. 햇빛 있죠, 햇빛? 물건이 아니야. 관리할 수 없으니까 지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배가 가는 것이 있죠. 태양열 판넬을 통해서 전기를 모집하면 그 전기는 물건이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리가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유체물은 뭐죠?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체물이라고 하죠.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물건은요, 독립성이에요. 물론 현존해야 되는데 현존하지 않으면 물건이 아니죠. 우리가 아파트 분양 계약은 아까 얘기했죠. 물건 자체는 지금 현재는 없죠. 그러니까 물건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채권, 분양 계약, 채권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독립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걸 물건으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 독립성이 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뭐냐? 토지 부동산이죠. 토지의 정착물 부동산이죠. 이 토지의 정착물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 있다겠죠. 이 5가지를 부동산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서요, 동산은 뭐냐? 동산. 우리가요, 이 동산과 부동산을 합해서 이것을 물건이라고 하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동산은 수천, 수만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동산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논할 수가 없어.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전체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 부동산을 빼면은 그것을 뭐란다?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산은 전체 지구상의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 그러면 여기서 물건에서 부동산을 빼죠? 그러니까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동산은 뭐냐? 물건에서 부동산을 빼는 것이 동산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 부동산이 그러면 뭐다? 그럼 이제 본다면 우리가 지금 또 볼 거란 말이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기 토지, 필 또는 필지죠. 토지. 그 다음에 건물은 3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기둥, 지붕, 주벽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임목은 뭐냐면 등기가 된 거, 등기가 되는 것을 임목이라고 그래. 등기가 돼 있으니까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해.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것은 뭐가 있다? 미분리 과실이죠. 배나무에 배가 열린 상태로 롯데 칠성 음료에서 그 배를 다 사는 거죠. 아직 배가 자라지도 않았어. 배꽃이 지금 열렸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나중에 수확하면 우리한테 파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걸 내가 사는 것을 명인 방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목이라든가 그래서 미분류 과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우리가 보통 뭐를 하죠? 입간판 같은 거 세운단 말이죠. 그것을 명인 방법이다. 나중에 여러분요, 명인 방법 자세히 나와요. 그럼 그때 한번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농작물 있죠? 농작물은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되는 것이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경작 재배되든 무단으로 경작을 하든지 관계없이 게르만법상 생산자주의에 입각해서 무조건 경작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경작자가 소유자다.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토지 무단 경작이어도 경작자 소유다. 이것을 생산자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요, 그냥 한번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방법, 농작물인데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그러면 사실은 토지하고 건물이, 우리가 보통 중개를 보통 이걸 하잖아요. 아무 말 없이 부동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부동산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토지만 또는 건물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 이렇게. 그런데 전세권은요,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죠. 그래서 전세권은 부동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은 토지, 전세권은 부동산. 그럼 부동산 그러면 건물도 포함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강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일물, 일권주의 이렇게. 자, 일물, 일권주의는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 대해서 하나의 물건을 인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개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물건 하나에 권리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인데 이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2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순위, 1번이 똑같은 1번 저당권이 2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1번 저당권이 2개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있을 수 있는데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의 종류는 같지만 순위가 다르잖아요. 이런 것은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런데 하나의 물건에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는 없단 말이죠. 똑같은 범위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동시에 설 수가 없어. 자, 무슨 말이냐. 먼저 강의 전에요. 공간이 있으니까 설명을 먼저 하죠. 우리가 이러면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물건에서 점유한다. 배타적이다. 배타적 지배다. 배타적 지배다.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점유한다. 그럼 점유가 배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까 한번 얘기했는데 일본 스모시름 얘기했죠? 여기서 일본 스모시름 보면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이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잖아요. 원 밖으로요. 이 원 안에 뭐래요? 이 원 안에 한 사람만 서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독점적이라고 얘기하죠? 독점이잖아요. 이걸 뭐라 한다? 나는 너하고 같이 있기 싫어? 그걸 배타성이라고 하죠. 배타성.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같이 나란히 서 있기 싫다는 거야. 양립. 양립양성 둘이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양립이란 말이죠.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경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선택적이다. 선택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택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물권법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독점적이다. 배타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 경합하지 않는다. 선택적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점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볼까요? 우리가 이 갑의 땅이 있잖아요. 갑의 땅 여기 전체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지상권을 설정을 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 똑같은 여기다가 다시 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면은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또 이 채권법의 임차권은요. 뭐를 한다? 이것은 점유를 해. 점유를 해.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점유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점유를 해.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배타성이에요. 나 너하고 같이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 전체 부분에다가 지상권을 했는데 또 똑같은 범위에다가 또 전세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상권과 전세권과 임차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기 때문에요. 절대로 같은 범위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는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있을 수 있죠. 이 토지가요. 갑의 거예요. 갑의 건데 이만큼 잘려가지고 여기는 지상권을 줄 수가 있고요. 이만큼 여기까지는요. 여기는요. 전세권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임차권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상권, 여기는 전세권, 여기는 임차권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가능하죠. 겹치지 않으니까. 그런데 겹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는 뭐가 되냐면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지 여러 개 있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이로부터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에는 물건이 존재할 수 없고 수개의 물건에 하나만 성립할 수 없죠. 그런데 수개의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죠. 그걸 뭐란다? 특정이 가능하면 특정. 그것을 집합, 물에 대한 동산의 양도담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현상이니까요. 자,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토지의 일부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토지의 일부에. 알죠? 이때 일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러면서 얘기하죠. 여기요. 이렇게. 이만큼은 갑이고요. 갑한테 지상권을 주고요. 여기 이만큼은 을한테요. 을한테 전세권을 주고 이건 가능하지만 아무리 일부라고 할지라도 전체에다가 갑한테요. 지상권을 줬는데요. 여기 똑같은 범위가 또 겹치죠. 겹치는 부분에 을한테 일부에다가 전세권을 줄 수 있냐?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겹치면 절대로 안 돼. 왜? 지상권하고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점유를 하거든요. 점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배타적이란 말입니다. 봐봐. 내가 이걸 딱 잡는단 말이죠. 잡으면 다른 사람이 이거 잡을 수 없잖아요. 나 혼자만 잡을 수 있잖아요. 이걸 뭐란다? 독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걸 배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점유하기 때문에요. 한번 지상권자가 이 토지 전체를 점유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더 이상 점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지상권하고 범위하고 겹치는 부분의 일부에다 전세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처음부터 나눠가지고 이 부분은 지상권, 이 부분은 전세권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토지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이렇게 얘기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뭐란다? 용림권이죠.
그래서 용익 물권은 토지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고, 그럼 일부에 설정하면 분필, 땅을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나눌 필요 없이 이렇게. 자요, 그 다음에요. 일부에는 뭐는 안 된다? 저당권 안 되죠? 토지의 일부에는 저당권 안 돼요. 알겠죠? 이런 것은 안 돼. 그래서 그 다음에요. 건물의 일부에는 뭐가 가능하죠? 전세권하고요. 구분 소유자는 아파트 봐봐. 아파트는 건물은 한 동이잖아요. 한 동의 건물에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여기 나누어서 이 부분을 뭘 할 수 있다? 저당 잡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이 부분에요. 소유권을 줄 수 있잖아. 소유권. 이 부분만. 그럼 어떻게 돼요? 소유권은 물권인데요. 이 건물 전체의 일부밖에 아닌데도 소유권이 주어진단 말이죠. 소유권은 일물 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말한다. 우리는 건물의 일부에도 구분해서 소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을 일물 일권주의 예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건물이 3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이게 갑의 건물이거든요. 그러면 소유권이 하나잖아요. 3층이에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전세를 줬잖아요. 전세. 그럼 이 전세권자는 건물의 일부에만 전세를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 전세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토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일부에 가능하고요. 건물의 경우는 건물의 경우는 전세권과 그다음에 구분 소유권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요. 특히 이 전세권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토지와 건물의 일부에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소유죠. 공유. 일물 일권주에 반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죠.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요. 갑의 지분이요 3분의 1이고 을의 지분이 3분의 1이고 병의 지분이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과 을과 병이 3분의 1이면 토지는 한 개인데 마치 소유자가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소유자는 몇 명이다? 1명이다 이 말이죠. 한 개다. 소유권 한 개다. 왜? 지분은 항상 이걸 다 더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얼마다? 1이죠. 이것을 한 개의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한 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물건은 하나인데 마치 소유자는 3명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한 개니까 일물 일권이죠. 사람이 3명이 아니고 권리가 하나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물 일권주에 반하지 않는 것이고요. 이 3분의 1을 뭐란다? 한 개의 소유권의 분량이라는 것은 양으로 나눈 일부다. 말이죠. 3분의 1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일물 일권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의 일부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이죠. 점유는 봐봐요.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이기 때문에 이런 봐봐요. 이거 지금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죠. 이 중에서 내가 하나만 이렇게 점유하잖아요. 일부만 점유할 수도 있잖아요. 2개 다 점유해도 되고. 그러니까 점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점유하고 있는 부분만 점유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점유취득권은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정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분필하고 등기하고 되는데 등기부 취득권은 안 돼요. 왜요? 등기는 일부동산 1등기 기록이거든요.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 하나를 둬야지 일부에다가 등기부를 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알겠죠? 1부동산 1등기가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게 중요해.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중복 등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중복 등기가 있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 위에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 위에 유치권 성립이 가능해요. 원래 유치권은 일물 일권지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 산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갑이라는 산인데요. 갑이 여기다가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만큼을 개간을 해달라고 그래서 개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개간을 했단 말이에요. 임야인데, 전체가 임야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이 개간한 부분을 유치권 행사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하냐? 그것은 유치권은 일물 일권주의지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뭐라 했냐? 이 부분은 산이죠. 산인데 이 부분은 농지잖아요. 알겠죠? 개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뭐를 하면 돼요? 우리가요, 뭐를 하죠? 이게 용도 변경해가지고 등기를 따로 내면 되는 거잖아요. 만약 이 사람 등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강제로 등기해달라고 직권 보존 등기하면 되는 거죠. 좀 이따 우리가 나온단 말이죠. 직권으로 보존 등기해가지고 거기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유치권은 실제로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다. 실제로 임야하고 여기요 농지하고는 분할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할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현재요 하나의 토지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쉽게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 유치권 성립이 가능하다.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있다. 그래서 다른 시험에 있죠. 그래서 감정평가사 시험에 났던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요, 등기부를 보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려면 지금 우리 숲보기에는 지금 내용이 없는데 어디에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요, 자료실에 올라가면 다 자료를 지금 올려놨어요. 미리 써. 알겠죠? 자, 그럼 보시죠. 자, 이거 보면, 을구죠. 이러면 갑구하고 을구가 있잖아요. 우리 보통 선생님들이 막 을구 이렇게 쓰는데요. 예전에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요, 그냥 한글로 써. 을구라고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요, 소유권이요. 소유권은 뭐죠? 이건 소유권은 갑구라고 그래. 갑구. 소유권 이외에 걸린, 우리가 소유권 말고 뭐가 있죠?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권리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란다? 여기, 임차권도 있죠?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은 을구에다가 등기를 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손위번호가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을구를 딱 토지죠. 토지 을구를 보면은 손위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한 날짜가 있고 등기 원인. 뭐 때문에 했냐면 원인은 뭐죠? 원인은 계약을 얘기하죠. 계약. 그래서 우리는 청약과 승낙에서 합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계약을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을 원인이라고 한다. 민법 통칭에 배웠죠. 첫 페이지에. 이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법이 어려운 것은 앞에 부분을 항상 끌고 다녀야 돼. 알겠죠? 우리가 다른 과목들은 보통 보면 너는 가고 나는 뒤차로 갈게. 이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민법은 앞과 뒤가 같이 연결돼야 돼. 항상. 알겠죠? 하나의 원통으로서 굴러다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 원인은 등기를 하게 된 계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돼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것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보란 말이죠. 자, 순위번호, 그 다음에 등기의 목적, 을구니까. 뭐 때문에 등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상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다? 등기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접수, 언제 접수했냐 이 말이죠. 접수, 그 다음에 등기 원인,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을구죠. 을구에는 순위번호가 있고 뭐 때문에 등기하느냐? 알죠? 지상권이냐 전세권이냐, 뭘 하느냐, 뭘 하고자 하느냐, 그걸 등기 목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접수했죠? 그 다음에 뭐 때문에 이렇게 했지? 무슨 계약 때문에? 계약이 뭐야? 등기 원인을 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권리자 및 기타 사항 이렇게. 그래서 여기 1번이죠? 여기 1번은 우리가 뭐란다? 이것을 주등기 또는요 독립등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는 다시 1이라고 됐죠? 의의 1이죠. 이걸 다시 1이 아니고 이것을 의의 1 이렇게 죠. 1의 1, 2의 1 이렇게 있죠. 여기서 1은 뭐란다? 여기 이 주등기를 얘기하죠. 주등기. 1번은요. 의의 1은 이 주등기에서 덧댄 등기죠.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부기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기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 부기등기는 비록 첫 번째, 두 번째 등기되어 있어도 이 부기등기는 주등기, 1번은 이걸 앞에 1을 주등기라고 하거든요. 이 주등기의 순위죠. 이 주등기가 1번이니까 부기등기도 1번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보면 뭐가 나온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등기를 말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상권 설정을요. 지상권 소멸하면 그러면 주등기를 말소를 하잖아요. 그럼 부기등기는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정도까지 하고. 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등기 목적은 지상권 설정이고요. 접수는 2021년 1월 10일이고요.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이죠. 지상권 설정 계약. 여기 보면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이나 나무를 심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상권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목적은 철근 콘크리트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말이잖아요. 두 번째 범위는요. 남서쪽 300평방미터 보통 한 90평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정도고요. 전속기간은요. 30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견고한 건물이죠. 나중에 모르겠지만 견고한 건물의 경우는 최단 전속기간이 30년이거든요. 50년을 해도 돼요. 근데 20년으로 했다 그러면 안 돼. 그건 30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로를 내기로 했죠. 월 30만 원 내기로 했다 이 말이죠. 매달 5일, 25일 날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죠? 지상권자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를 줬죠. 이걸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하죠. 이걸 등기명의인 표시는 주민번호 주소.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뭐란다?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걸 지상권자가 누구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지상권은요,
이르일 그래서 지상권을 이전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지상권자가 갑이었는데요. 이 지상권자를 을한테 지상권을 넘겼다는 거예요. 이걸 지상권의 양도라고 하죠. 우리가 지상권을 양도를 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1번 지상권을 넘겼다, 이전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요, 을구, 토지 을구에 관해서 우리가 지상권이 설정됐을 때 보는 등기의 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전체다가 지상권이 아니죠. 일부, 남서쪽 300평방미터만 이렇게. 자,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고 되어 있죠. 이런 물권 법정주의가 뭐예요? 물권은 법으로 정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보시면 물권의 종류 그래서 185 물권은 법률 여기 봐봐 또는요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을 못해. 임의로 창설을 못하니까 이것을 물권을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이잖아요.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고 물권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강행 규정.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는 뭐죠? 당사자 자치, 사적 자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법이라는 건 뭐죠? 법은요. 뭐가 있다? 법률하고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 전체 보면 맨 위에가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령이 있고요. 명령 또는요 규칙이 있고요. 규칙.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죠.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건 지자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고요. 명령구칙은요 행정부죠. 행정각부. 여기 행정각부가 뭐죠? 원래 대통령령이죠. 총리령이죠. 대법원 규칙이죠. 이걸 얘기하고요. 법률은요. 그럼 국회에서 만드는 것이고요. 헌법은요. 국민투표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요. 국민투표가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 법률이 되는 것이에요. 법률.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헌법하고 법률하고 명령 규칙하고 조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명령 규칙은 안 돼. 명령 규칙은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드는 법만 얘기해요. 국회에서 만드는 법. 알죠? 이 법률을 뭐란다? 문자로 제1조, 제2조 이렇게 돼 있죠? 이 법률을 문자로 이루어졌다. 문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문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문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은 여기요. 형식적이란 말이 뭐냐면 반드시 뒤에가 법률이란 말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죠? 무슨 규칙 그러면 절대로 안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어떤 경우는 우리는 뭐를 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경우는 이것을 법률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법에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이렇게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이렇게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봐요. 자, 집합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이렇게 있고요. 이것을 줄이면 뭐하다? 줄이면 집합 건물 뭐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요. 이걸 집합 건물 법률이 가냐 법이라 가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이란 말이 있죠. 여기 관한이란 말이 있잖아요. 여기는 관한이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두 개가 차이예요. 만약에 무슨 말을 하는데 뭐뭐에 관한 이런 말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를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뒤에가 관한이란 말이 없죠? 그냥 그런 법으로 있는 거. 법. 가등기 담보법, 집합 건물법, 민법 이렇게. 민사소송법 이렇게. 우리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그러면 법률. 부동산 실명 그러면 법. 왜? 관한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럼 지금 이해됐죠 지금? 자, 그렇게 이제 법이 어떻게 된 걸 하나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위임된 것을 국회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다. 우리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는 명령 규칙은 안 돼. 이게 중요해요. 명령 규칙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우리가 여기서 민법은 8가지가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가 있고요. 수산업법에 보면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어업권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광업법에 보면 광업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가등기 담보법에 보면 양도담보권하고 가등기 담보권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도 다 뭐다? 다 물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중에서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니까 8가지 중에서 우리는 7가지를 배운단 말이죠. 하나는 안 배워. 왜? 질권. 질권은 동산을 객출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중의사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동산은 중개하지 않으니까 질권은 시험 범위에서 빠진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만 하니까 8가지 물권 중에서 질권을 제한 7군데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이 법률은 문자로 했죠. 문자 1조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문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이 관습법은요. 문자가 없죠. 그래서 불문법이다 이렇게. 나 문자가 없는 거. 근데 문자는 없는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서 아니요. 그것을 뭐죠? 하나의 법규, 규범으로 해서 생활 규범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관습법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법 어디에도요. 종중이란 말이 없거든요. 법에는. 종중이란 말이 없는데 이 종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는 뭐 본관이 뭐냐, 어디 박씨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그것도 종중이라는 것은 법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요.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의 종중을 하나의 법의 테두리와 똑같이 인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관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관습법도 법이고 이 법률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법으로서 여기 또는이라고 하죠. 또는이라는 것은 둘 다 대등하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을 만들려면 법률로 만들든지 관습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관습법이 인정되는 것이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분묘기준권이죠. 관습상, 법정이상. 우리 이제 앞으로 배우겠죠? 자, 부정되는 것 4가지 암기해야 돼. 온천권. 그 다음에 특히 여기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에요. 생활용수라는 것은 우리가 쌀 씻고 샤워하고 밥 짓는 데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도,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죠. 우리가 보면 시골 같은 거 보면은 한 사람이 땅을 거의 뭐 그 지역의 모든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있잖아요. 마을은 여기만큼 있는데요. 여기만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차에서 내리면 사람들이 여기서 팽 돌아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이 여기를 이렇게 길을 내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마을 주민들은 은혜적이죠. 땅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길을 내줬으니 이렇게 삥 돌아가야 될 것을 가로질러서 갈 수 있잖아요. 빠르게요. 그런데 이 토지가 이제 개발에 이제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 주인이 여기를 막았어요. 더 이상 다니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통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영원히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판례가 사도라는 것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도로를 통행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막지 않으니까 걸어 다녔잖아요. 한마디로 은혜적인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물권처럼 배타적 독점적 권리는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공원 이용권이죠. 우리가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성남시다, 용인시다. 여기 이 산을요,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한단 말이죠. 공원 부지로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죠?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면 이게 땅 안 팔려요. 알죠?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재산권이 많이 침해가 되겠죠. 그래서요,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요, 이 산에 이제 등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등산도 않고 항상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요, 근린이라는 것은 가까운 근처, 인근에 있는 땅이 뭐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주인이, 땅 주인이 A인데요. A가 여기다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은 거예요. 골프 연습장 허가를 받으니까 자기네 회원들이 편안하게 여기를, 출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등산객들이 너무 많이 이쪽으로 출입하고 여기다 막 주차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네 골프 회원들이 주차를 못해서 짜증을 내고 회원들이 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이 A라는 사람의 사적 재산권하고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이 산을 등산할 수 있는 권리하고 어느 권리가 더 커요? 우리가 물권인 소유권이 훨씬 더 크죠. 더 강력하죠. 판례가 나겠다. 우리가 근린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사적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을 정도의 물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물권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죠. 미등기.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야. 나중에 배우겠어요. 좀 다음 시간에요.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등기가 있어야 돼. 물론 판례가요. 세금, 과세 목적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란 말을 하긴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우리나라는 등기가 있어야 소유자가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을 양수했는데 이 사람이 등기가 없으니까 아직 등기는 못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다시 이 말은 어디서 우리가 또 보는 것이냐? 물권적 청구권을 얘기할 때 다시 또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네 가지. 이걸 암기해야 돼. 네 가지. 첫 번째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물권이 없다 이렇게. 원청권, 사도 통행권, 공원 이용권,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물권이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법률은 형식적, 헌법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임의로 다른 물권을 뭐 하지 못한다? 창설하지 못하고. 특히요 어업권이나 광업권도 뭐에 속한다? 물권에 속한다 이렇게. 따라서 어업권이나 광업권에는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은 어업권이나 광업권에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적 자체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왜? 강행 규정이니까 이렇게. 자, 우리는 소유권은 뭘 한다? 소유권은 먼저 점유하고요, 사용하고 수익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죠. 이것을 우리는 뭐죠? 소유권의 내용이죠. 그래서 소유권을 뭘 한다? 권리라고 하고요.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을 뭘 한다?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점유 권능과 사용 수익과 처분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권리는 뭐냐? 권리는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고, 그럼 권능은 뭐냐?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권능이 모이면 권리가 되고 권리로부터 권능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소유권이라는 것은 뭐죠? 종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이라는 것은 내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물권 법정주에서 법으로 정하는 것은 종류하고 내용, 물권의 종류와 물권의 내용을 법으로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고 법에 정의됐단 말이죠. 그런데 사용, 수익권이 없는 소유권, 그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권이 없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일부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종류죠. 소유권의 종류가 있는데 소유권의 종류를 없애거나 다른 권리를 인정했다 이 말이죠. 종류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내가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강의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럼 이 강의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종류가 어떻게 돼요? 종류가 없죠. 그러면 이걸 만들려면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내 멋대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가 아니다? 그것은 물권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내 멋대로 뭘 만들죠? 종류를. 그러면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요, 내용을 내 멋대로 적용하죠? 그럼 내용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없애겠다, 포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가 지금 잘못된 거죠? 이것을 일부 무효의 법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다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 종류 관계, 종류는 우리 물권에는 민법에는 8가지만 딱 있는데 자기 멋대로 강의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만들면은. 그래서 종류를 만들어 그럼 무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내용을 만든다 그러면 일부 무효의 법리에서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물권 법정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이렇게. 그래서 위반의 효과는요, 확정적 무효고요. 일단 물권 법정주의를 위반하면은 종류든 내용이든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채권 채무 관계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죠. 왜? 무효는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알겠죠? 우리가 채권 채무란 말이 발생할 수가 없고 따라서 책임도 없다. 4번은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하므로 봐봐. 용익, 사용하고 수익이죠. 용익 권능이 없는 소유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소유권은 딱 법에 정해져 있어.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용 수익권이 없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점유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용익 권능이 없는 처분 권능만 있는 소유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우선적 효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먼저 보면 물권이라는 것은 뭐죠? 물권은 대세권이 세상 누구에게나, 그 다음에 뭐죠? 등기의 공시된 대로 누구에게나 조항할 수 있죠. 대항력이고 지배권이고요. 절대적이죠. 세상 누구에게나.
그런데 여러분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한테만 주장하죠. 대인권이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에 불과하고 상대적이죠. 그러니까 물권과 채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물권보다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느 경우다? 우리가 여기서 보면 최우선 면제권이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권과 임금 우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배당할 때 배당. 그래서 배당받을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경매대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 아까 했었죠.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해요?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소유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요 1층을 전세로 줬어요. 갑이요. 을한테. 그러면 이 1층은 누가 사용한다? 전속기간 동안은 전세권자만 사용해요. 소유자는 자기 집인데도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권은요. 전세권으로부터 제한을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과 소유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전세권인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제한물권이 우선한다고요. 그러면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은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누가 먼저 등기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저당권은 2월 1일, 전세권은 3월 1일이죠. 누가 더 빠르다? 2월 1일이 빠르죠. 등기 순서로 정한다. 그래서 2월 1일 저당권이 빠르다. 이게 바로 뭐가 다르다? 채권하고 다르죠. 채권은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사람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순서를 정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물권은 등기라고 하는 공시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세상 누구에게나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공시 기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시 기능, 즉 등기부를 통해서 순서를 우리가 정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갑구든 을구든 순위번호라고 되어 있어요. 순위번호. 우리가 표제번호는 표시번호라고 되어 있는데 갑과 을구는 순위번호. 그 순위번호라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것이 바로 권리의 우선적 효력을 얘기해. 2번보다는 1번이 더 빠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자, 이제 여러분요. 잠깐 쉬었다가 아주 재밌는 거죠. 물권 요청권.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간단한데요. 학생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례 문제만 딱 나오면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이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물권 요청권은 우리가 숫보기 있죠. 숫보기에 몇 페이지에 있느냐. 숫보기요. 68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물권 요청권이 다 끝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가 등기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때 등기법을 할 때 많은 등기부를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이런 등기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소통해 볼 생각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겠습니다.